오늘은 루벤 아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루벤 아모림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 부임하며 리그 15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래 맨유 최악의 성적을 거둔 감독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5-26 시즌의 출발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4부 리그의 그림즈비 타운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 이후 그의 3백 전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도 있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의 다른 방식이 더 맞다라고 느낀다면 그 즉시 바꿀 겁니다. 나는 그저 이기고 싶을 뿐이에요. 일주일 뒤 맨체스터 더비 패배 직후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술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내 철학을 바꾸고 싶을 때는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독을 바꿔야 할 거예요. 루벤 아모림은 2018년 포르투갈 3부 리그에 있는 카사피아에서 감독 경력을 시작합니다. 그는 사실 공식 감독 자격조차 없는 상황에서 4-4-2 포메이션으로 감독 데뷔전을 치르게 됐죠. 근데 4-4-2 포메이션으로 감독 데뷔 직후 2연패를 당한 아모림은 세 번째 경기부터 3-4-3으로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리 6연승을 이끌며 카사피아를 리그 선두로 올려놓죠. 아모림은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카사피아에서 바꿨을 때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식 감독 자격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며 그는 카사피아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후 공식 감독 자격을 얻은 그는 포르투갈 1부 리그 SC 브라가의 B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 1군 감독이 경질되자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아모림은 1군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초반 9경기에서 8승 1무를 거두며 리그 8위였던 브라가를 리그 3위로 올려놓으며 리그컵까지 우승하는 엄청난 돌풍을 보여줍니다. 이에 포르투갈 최고의 명문팀 스포르팅이 시즌 도중 약 1000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에 그를 영입합니다. 이는 당시 역대 최고 감독 이적료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스포르팅에서는 첫 시즌에 중도 부임해서 여전히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4위로 시즌을 마치고 다음 시즌에는 풀 시즌을 보내며 스포르팅의 19년 만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곤살로 이나시우, 마테우스 누네스, 누노 멘데스와 같이 주요 유스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며 기량을 만개시키는 것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모림의 지도하에 성장한 선수들은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등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이후 포르투갈에서 총 3번의 리그컵 우승과 2번의 리그 우승을 기록한 그는 이번에도 약 1000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향하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그의 전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맨체스터로 향한 그는 3-4-3 전술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래 줄곧 4백만 사용하던 팀에 3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팀이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모림의 지휘하에 아래 단 한 번도 연승을 거두지 못하며 리그 15위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씁쓸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말았죠. 2025-26 시즌 아모림과 맨유는 지난 시즌과는 사뭇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2025년 9월 맨체스터 더비 패배 직후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전술을 바꿀 생각이 없다. 내가 내 철학을 바꾸고 싶을 때는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독을 바꿔야 할 거야. 과연 그의 3백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아모림의 전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아모림은 스포르팅 시절 3-4-3 포메이션, 더 구체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을 구사하면서 높은 볼 점유율, 그리고 유연한 공격 접근 방식, 그리고 강력한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종종 미드필더를 서로 다른 라인에 배치해서 중앙에서의 전개를 돕고 윙백은 높고 넓게 위치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 앞에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며 중앙의 스트라이커랑 가깝게 포지션을 가져갔죠.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스포르팅에서 아모림은 선수들에게 4-2-2-2 구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앙 수비수였던 세바스티안 코아테스가 미드필드에 합류해서 더 나은 패스 각도를 만들고 결국 공을 넓게 배급해서 필드를 전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공격 장면을 한번 볼 텐데 여기를 보면 모르텐 히울만 그리고 브라간카, 페드로 곤살베스의 깔끔한 원터치 패스가 이어집니다. 이는 거의 업백 스루 패턴과 유사한 시퀀스를 만들어내죠. 결국 침투한 빅토르 요켈스가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에 성공합니다. 아모림이 이러한 3-4-3 스타일은 이번 시즌 맨유에서 세부적으로 달라졌습니다. 3-4-3 포메이션은 유지되지만 아모림의 전술 구성에서 다른 측면들이 변하고 있었죠.
맨유는 지난 시즌 아모림 체제 하에서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며 더 직선적인 축구를 펼치게 됐습니다. 라멘스를 영입하기 이전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던 안드레 오나나에게 아모림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롱패스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나나는 대부분 숏패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롱킥에 자신 있는 라멘스가 맨유에 합류한 이후로 이제는 맨유의 빌드업 상황에서 골키퍼의 롱패스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르팅 대와는 달리 훨씬 더 다이렉트한 축구 전술을 구사하게 되었죠. 여기를 보면 베냐민 세슈코가 롱킥을 받아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 마테우스 쿠냐와 은베모가 세컨볼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에 상대 수비수들은 이 공간을 커버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자신의 대입마크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맨유의 윙백인 디알로 쪽으로 공간이 생기면서 속공으로 전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아모림은 오른쪽 윙백에 왼발을 사용하는 좀 특이하고도 공격적이고 기술적인 선수를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그 디알로가 맨유에서는 그 역할을 맡았죠. 아마드 디알로가 공을 잡으면 은베모는 하프 스페이스 혹은 넓은 공간으로 좀 뛰어들어가게 되고 상대 수비는 그에게 딸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 빈 공간으로 아마드가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아모림은 이러한 전술로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기면 전술이 아니라고 하고 지면 전술 탓이죠. 그렇다면 아모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반등을 위해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모림의 철학에 맞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의 카를로스 발레바 선수입니다. 카메룬 국적의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에 맨유가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던 선수입니다. 지금 아모림의 맨유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맨유의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르의 이탈입니다. 92년생인 카세미르는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맨유의 핵심 미드필더 자원으로 자리매김해왔죠. 하지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언제 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로 접어든 만큼 이 자리가 우려될 수밖에 없겠죠. 아모림은 이 자리에 피지컬 좋은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 자원이면서도 좋은 패스 줄기를 통해 빌드업에 관여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마치 스포르팅에서의 모르텐 히울만과 같은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죠. 정확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카를로스 발레바입니다. 발레바는 슈팅, 태클, 타락박, 패스, 피지컬 능력 등 모든 능력을 두루두루 잘 갖춘 꽉 찬 육각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라면 이번 시즌의 활약은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서인지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두 번째 선수로는 AFC 본머스의 앙투안 세뮤입니다. 엄청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는 스타일의 가나 국적의 왼쪽 윙어입니다. 맨유의 왼쪽 윙백으로 썼을 때 아모림 전술과의 시너지가 엄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왼쪽 윙백은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패트릭 도르구의 폼이 워낙 좋지 않고 또 투박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도르구에게 공이 연결되었을 때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깔끔하게 왼쪽에서 반대편으로 풀어나가는 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양발 사용이 능숙한 이 세미널을 기용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모림이 원하는 체력과 또 크랙 플레이,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침착성이 뛰어난 선수로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6골로 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수비력에는 의문부호가 좀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쿠냐와 세미뇨가 함께 전진하는 왼쪽에서의 공격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 희망사항을 좀 넣어봤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입니다. 해리 케인은 93년생으로 나이가 꽤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번열을 든 검증된 선수이기도 하죠.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우승의 꿈을 이룬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기록하고 싶은 욕망도 갖고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복귀설이 솔솔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해리 케인은 아모림이 좋아하는 툴은 모두 갖추고 있는 완벽한 선수입니다. 전방에서 버텨주면서 볼을 키핑해줄 수 있는 능력, 또 넓은 시야, 간결한 터치와 깔끔한 패스, 그리고 강력한 슈팅까지 아모림이 원하는 컴플리트 포워드 혹은 딥라인 포워드의 롤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죠. 케인은 스피드와 피지컬만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도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구사하기에 맨유에서 꼭 한 번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모림은 아직 85년생의 매우 젊고 유망한 감독입니다. 유망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오늘 알아본 것처럼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 세부적으로 전술을 조금씩 변화시킬 줄 아는 유능한 감독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큰 클럽에 와서 자신을 증명해내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렉스 퍼거슨경 이후 약 12년간 맨유는 리그 우승을 거두지 못한 채 긴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맨유는 총 5명의 정식 감독을 해고해왔죠.
퍼거슨 경 이후 6번째 정식 감독인 아모림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맨유를 다시 한번 영광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꼭 증명해낼 수 있는 감독이기를 바라겠습니다.